자, 네 번째가 이제 해설서를 이용할 건데 저희가 일종의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죄책감이 좀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너는 문제 풀다가 막히면 어떡해? 채점하고서 어떡해?" 라고 하면 제가 아는 한 95%의 친구와 5%의 친구가 나뉘는데 제가 아는 한 95% 아니 95% 넘을걸요? 한 99%? 너무했나? 아 95%. 자 그러면 이렇죠. 문제를 풀어요. 일어나서 뒤에 있는 빠른 정답을 확인해서 채점을 해요. 채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제 다시 풀죠. 다시 풀어서 '아 이거 실수였어.' 이렇게 해서 이제 오답 정리했다는 뜻이죠. 그다음 '아 모르겠어.' 별표를 치죠. 네. 제가 아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가 이제 문제인 거죠. 이 문제가 문제인 거죠. 이 문제가 문제니까 이거를 학원이나 뭐 이런 데를 다니고 있다면 선생님한테 여쭤볼 거예요. 네. 여쭤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서 공부하는데 학원 갈 날까지 너무 많이 남았고 그다음에 궁금해요. 못 참을 것 같아. 그걸 보죠. 이게 제가 아는 거의 모든 아이들의 수학 공부 문제집을 푸는 방법이에요. 풀어요. 채점해요. 채점해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요.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선생님도 안 계시고 급한 상황에서는 그냥 해설을 보고 이해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배운의 수학 공부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책을 쓸 때도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해설이에요, 사실은. 수학책에서 가장 어렵고 귀찮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 해설이거든요. 문제를 만드는 건 사실 재미도 있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해설은 일일이 다 써야 되거든요. 어 논리적 비약 없이. 그래서 사실 굉장히 지루한 작업이기도 해요. 그런 작업인데 자 해설서는 일단 이거예요. 정답이 나왔을 때 바꿔 말하면 문제를 맞췄을 때 보는 책이에요. 다시 볼게요. 해설서는 95%의 친구한테는 어떤 책이에요? 문제 풀고 물어볼 선생 없어. 근데 급해. 나를 지금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때 나를 도와주는 책. 내가 문제를 틀렸을 때 보는 책이에요. 이게 95%의 친구의 인식이에요. 나머지 5%는요. 해설은 정답을 냈을 때 보는 책이에요. 정답이 나왔을 때 보는 책이다. 와,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자, 보겠습니다. 수학을 잘한다는 건 마치 뭐하고 똑같죠? 운전을 잘한다는 거 똑같아요. 아버지 운전하시잖아요. 어머니 운전하시잖아요. 그죠? 운전을 잘한다는 건 뭐예요? 딱 보니까 앞에 사고가 났어요. 길이 막혔어요. 그럼 어떡하죠? 우회 도로로 가잖아요. 오늘은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오늘은 이쪽에 경치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이게 사실 운전을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많은 우회로를 알고 있는 거.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을 잘한다는 건 뭐예요? 많은 여러 가지 어나더 솔루션을 손에 쥐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분명히 몇 번을 봤던 문제예요. 공부하면서. 근데 시험장에 들어왔는데 안 풀려. 풀려요. 왜요? 생긴 건 문제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실은 출제하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산이 있고요. 이게 문제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길로 이 산을 올라갔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 이 길을 딱 막아버리는 순간 그 친구는 진짜 많이 봤던 문제인데 왠지 안 풀리는 거죠. 이 말 이해가죠? 네. 그때 돌아가면 되잖아요.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돌아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변해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Another solution? 맞죠? 그럼요. 수학을 잘한다는 건 별애가 많은 친구들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학년 때 배웠던 방법으로 별애를 찾는 친구들. 이걸 뭐 굳이 고1 문제지만 이걸 굳이 고1로 풀어야 되나?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닮음 쓰면 안 돼? 거기서 그냥 풀어버리는 친구들. 이게 사실은 수학을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밑학년에서 배운 어려운 내용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원초적인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거. 이게 사실 수학 잘하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잘 보세요. 문제를 풀어서 정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같은 거 쳐도 그만이고 안 쳐도 그만이에요. 사실 그래요. 뭐 쳐도 그만 안 쳐도 그만이고 그냥 기분 좋아지고 싶으면 치면 돼요.
참고 삼아서 애들한테는 네, 제가 아는 애들 중에 이렇게 저 동그라미에 집착하는 애 별로 없거든요. 잘하는 친구들은 사실 귀찮아서 안 해요. 틀린 것 이렇게 막 무식하게 긋지 마세요. 스스로 기분 나빠지잖아. 그렇잖아요. 뭐 살짝 아주 진짜 조그맣게 살짝 표시하세요. 이렇게 V자 살짝 표시하면 될 것 같은데. 잘 봐 이제. 그리고 나서 정답이 나왔어. 그러면 해설을 펼치세요. 해설을 펼친 다음에 잘 들어야 돼. 자, 정답이 나왔죠? 해설을 정독하셔야 돼요. 다시요. 해설을 뭐 해야 한다? 정독해야 한다. 그럼 또 질문. 여기서 또 진짜 상위권과 이렇게 가면 또 그런가? 진짜 상위권과 어설픈 상위권이 또 갈려요. 어설픈 상위권은 이걸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거만하거든요. 맞았는데 뭐. 맞았는데 뭐. 그 거만함. 거만함 때문에 정말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거죠. 반면에 진정한 상위권들은 해설을 정독을 합니다. 정독하면서 자기 풀이와 비교합니다. 자기 풀이와 비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으면 오케이? 이 문제를 통해서는 얻을 만한 교훈이 별로 없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맞췄어요. 근데 뒤를 해설을 보니까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이게 어나더 솔루션이거든요. 그러면 가령 3번 문제였다고 칠게요. 3번 문제였는데 맞아서 해설을 보니까 다른 별에가 있어요. 그러면 3번 문제다. 그냥 포스트잇 그 얇은 거 있잖아요. 얇은 거 그냥 뭐 노란 색깔 아무것도 쓰지 말고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두 번째 볼 때 이 문제에 뭔가 별에가 있었던 문제야. 이 문제 난 두 가지로 풀어내야 되는 거야. 이게 공부예요. 이게 쌓이는 공부라고. 이해가세요? 네. 아니면 붙인 다음에 노란색 얇은 걸 붙이고서 노란색 붙은 것들은 별에가 있는 거야. 그 별에까지 난 익히고 싶어. 이게 나아지는 공부잖아요. 그 다음 오답이 나왔어요. 오답이 나왔다는 건 그 문제를 틀렸다는 거예요. 물론 실수로 막 계산 실수 틀린 거 말고요. 접근이 안 됐어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재밌는 문제야.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내가 1만큼 똑똑해질 수 있는 찬스예요. 요만큼 내가 똑똑해질 찬스가 딱 온 거죠. 그럼 선생님 제가 틀린 게 많으면요. 진짜 좋은 거죠. 엄청 똑똑해질 수 있는 거잖아, 사실은. 그죠? 그럼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내가 똑똑해서 찬스거든요. 그러면 고민하세요. 한 10분 정도, 맥시멈 10분이에요. 사실 그 이상 고민하라고 하면 고민 안 해요. 멍 때리는 거지. 하다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여러분들은 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주위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 근데 이 선생님이 수학 잘하는 것 같아.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설명 드리니까 쌈박하게 이해가 가죠. 고개를 격하게 흔든 다음에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다시요. 틀렸죠. 똑똑해질 수 있는 찬스죠. 10분 정도 고민해 보죠. 그래도 안 풀리죠. 안 풀려요. 그러면 진짜 수학 잘하고 싶으면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체크해 놓은 다음에 누구한테도 물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보세요. 선생님 이거 그 오답 그거 네, 그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날 다시 푸세요. 그래도 안 풀려요. 그러면 뭐 유리창이면 다른 데로 또 옮겨 놓겠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날 한 번만 더 푸세요. 그러면 1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풀려요. 그때 여러분이 확 똑똑해지는 거예요. 이게 안 풀렸던 게 3일째 다시 한번 바라보니까 안 보이던 게 뭐가 꾸물꾸물 보이기 시작하면서 풀려요. 그런 순간들이 많아질수록 수학이 느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안 풀려요. 오케이.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면 질문하러 가야죠. 오답은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해설이에요. 해설 비교. 그 다음 오답은 언제나 질문이에요. 뭐 하지 말라고요? 해설 보지 말라고. 선생들이 얘기하잖아요. 해설 보지 마라. 그거는 틀렸을 때 얘기해요.
말 거꾸로 얘기하면 맞았을 때 무조건 해설을 보셔야 돼요. 왜 설명했어?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해야 되는데 자, 잘 들어야 돼. 가수한테 질문하세요. 누구한테요? 딱 보세요. 동생? 엄마? 네.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계세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이거 안 풀려. 풀어봐. 어머니가 딱 보고서 아 귀찮게 왜 그러니 한 다음에 장갑 벗으시고 딱 본 다음에 한 다음에 어머님이 깜빡하게 그걸 이제 풀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포스트잇으로 붙일 필요조차 없어요. 왜요? 엄청난 충격으로 가슴에 팍 꽂혀요. 그 문제는 아마 내가 장담컨대 그 친구가 중2가 됐건 중3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향후 10년간은 그 문제를 기억합니다. 왜요? 충격이거든요. 신선한 충격이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많지는 않겠죠? 어머님이 공부를 예전에 잘하셨겠지만 지금 많이 까먹으셨으니까. 그러면 나랑 비슷한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비슷한 수준의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풀 가능성이 절반, 못 풀 가능성이 절반이죠. 근데 그 친구가 풀어냈어요. 야, 이것도 못 풀어라고 풀어냈어요. 그러면 역시 적잖은 충격. 여러분의 머릿속에 탁 박힙니다. 그 문제가. 그 내용이. 그 자극이 강렬하다는 거죠. 반에서 1등하는 전교의 상위권 친구. 친구로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 친구보다 훨씬 쌈박하게 풀어요. 그리고 아 고마워. 그리고서 아 그렇구나. 또 다른 방법을 풀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리고 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처음부터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왜 안 돼요? 이해하기 쉽죠. 왜요? 고수니까. 이해하기 쉽죠. 단점은요. 그만큼 빨리 날아가죠. 감동은 없거든요. 잘 생각해봐. 이 사람 워낙 잘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뭔가를 풀면 항상 아 놀라워. 한 달 뒤에는 없어요. 진짜 머릿속에 없어요. 이런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죠? 익한 이 반응이죠. 지금 이해했어요. 한 달 뒤에는 몰라요. 다시. 내가 여기서 제일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틀렸어요. 그러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선생님 표현에 의하면 묵히는 시간이야. 이게 수학 실력을 비약적으로 늘려줘요. 아이들의 불만 사항들 중에 이런 거 있죠, 어머님.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질문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학교가 되었건 학원이 되었건. 아이들은 아 질문하고 있는데 근데 선생님이 다른 애 질문 받으면 내 질문을 안 받아주고 있어. 그거를 서운해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서로의 찬스예요. 그래서 정말 상위권 애들은 이렇습니다. 자습을 하고 이럴 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좀 버벅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도와줄까라고 가서 하면 상위권의 열의9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실력이 약할수록 너무나 그 천진난만으로 선생님의 눈을 계속 쫓아요. 그래서 본인과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 탁 손을 듭니다. 선생님은 가서 친절하게 풀어주죠. 하지만 진짜 그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너 이러면 수학 안 느는데.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안 죽는데. 이거 정말 답답해 죽을 거였으면 수학이 이 지경까지 안 왔을 것 같은데.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풀었을 때 맞았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해설을 정독해서 어나더 솔루션을 찾아낼 것. 그런데 그 문제를 수업 시간에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 풀었어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거야. 그럼 방법 3개. 그럼요. 그렇게 방법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도 진짜 간지나는 방법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해요. 진짜로요. 나 틀렸어요. 그러면 고민하는 시간은 반드시 갖고요. 3일까지가 오바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전교 1등은 일주일 정도를 묵힐 수 있는 애들이 전교 1등이에요. 그 궁금증과 그 짜증을 일주일 정도 묵힐 수 있는 애들이 전교 1등이고요.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정도, 이틀 정도를 묵힐 수 있는 게 반에서 1등이에요. 그 다음에 하루를 잘 못 버티는 친구가 그냥 전형적인 천진난만한 중위권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물어볼 때 가수, 친구, 고수 친구, 진짜 잘하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는 건 정말 이상적인 케이스고요. 그래도 이 얘기는 해주고 싶어요. 친구하고 선생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달라요. 느껴지는 그러한 자극이 다르니까 이것만 지켜도 제가 볼 때는 사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수학이 좋아질 수 있어요. 설명 이해할 수 있겠어? 원래 예정은 선생님이 30분 정도 예정하고서 20분 정도 예정하고서 좀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시작했던 거였는데 결국은 또 거의 1시간을 찍은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은 1부, 2부로 나눠서 올릴게요. 올릴 거고 그냥 교체하고 그냥 뭐 대충 했지만 마음은 진심이었어. 진짜로. 내 제자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서 지금 얘기해 준 거거든. 얘기해 준 거니까 해보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거 말고 사실 많죠. 수학과 관련돼서 해주고 싶은 얘기 진짜 많은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다시 또 내가 시간 내서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네, 나한테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했던 부모님들, 그다음에 내 후배들, 내 친구들, 그리고 친구, 후배, 학부모님의 자녀들이 보고서 1만큼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